자, 저희 일단 요 사채 나가기 전에 391쪽에 보면 391쪽에 아래 보면 제품 보증 충당 부채라고 나오죠. 요거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잠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품 보증 충당 부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기업이 제품을 판매할 때 조건부 판매하는 거예요. 조건부 판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사면 앞으로 2년간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공짜로 수리해 줄게 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판매를 하게 되면 고객한테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게 돼요. 이해갔어요? 그 의무가 생깁니다. 그때 생기는 의무를 우리는 충당부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충당부채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8번이에요. 392쪽에 8번. 392쪽에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문제인데요. 자, 한국은 2년 동안 몇 년 동안? 2년 동안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증 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신제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자, 추정 보증 비용은 판매한 후 1년은 판매가의 2% 동그라미. 그러니까 2년간 보증하는 거니까 판매한 연도에는 2%의 비용이 생기고 그 다음에 1년은 판매가의 4%가 생긴대. 그러면 우리가 한 번 팔면 몇 %만큼 보증 수리를 해줘야 돼. 2년간 6%만큼 보증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항상 팔면 몇 %라고 생각해? 6%야. 자, 2001년과 2002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매출과 실제 보증 비용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2년에 재무상태표에 보고돼야 할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얼마냐 이 소리거든요. 자, 여기 잠깐 봅니다. 이 얘기거든요. 자, 일단 쓰지 말고 여기 쳐다보세요. 여기가 2001년이고요. 여기가 2002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2001년에 제품 매출을 얼마나 하체했어요? 매출을 얼마나 하체했어? 30만 원. 매출 30만 원 했죠? 근데 우리가 매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제품을 매출하면서 보증 수리를 해준다 그랬죠? 몇 년간. 그러니까 2001년에 팔았으니까 2001년, 2002년, 2년간 해줘야 되겠지? 몇 %? 6%. 2%, 4%니까. 그러니까 한 번 팔면 6%만큼 보증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6% 생기면 얼마야? 18,000원. 요 18,000원이 제품 보증 비용이야. 2001년 보증 비용은 얼마냐? 그럼 18,000원 그러면 돼요. 알았죠? 그런데 2001년에 옆에 봐. 박스에 실제 보증 비용 지출액이 얼마 있어? 5,500원. 그러면 18,000원 중에 2001년에 5,500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5,500원만큼 보증 수리를 해줬으니까 5,500원을 빼면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아? 12,500원 남나? 그럼 이 12,500원은 내년에 가서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내년에도 보증 수리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12,500원 1년 넘어가는 거야. 12,500원. 내년에도 해줘야 되니까. 요거 이해 갔어요? 그랬는데 2002년에 또 팔았죠. 2002년에 얼마 팔았어요? 50만 원 매출했죠. 2002년 매출액이 얼마야? 50만 원어치 팔았어? 그럼 2002년에 판매된 거는 언제까지 보증 수리해 줘야 돼? 2002년과 2003년, 2년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럼 얘도 몇 % 해줘야 돼? 얘도 6% 해줘야지. 2002년, 2003년, 2개년도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비용이 얼마 생겨? 3만 원. 얼마라고요? 5, 6, 30, 3만 원이야? 그럼 이 3만 원이 제품 보증 비용이야. 제품 보증 비용은 3만 원 생긴 거야, 2002년도에. 그런데 2002년에 실제로 지출된 금액은 얼마 지출됐어? 17,500원. 17,500원은 실제로 지출됐으니까 보증 수리를 해줬다는 얘기야, 그게. 그러면 17,500원만큼 빼. 그럼 얼마 남아? 12,500원 남나? 맞나요? 그러면 2002년에 제품 보증 비용은 얼마냐? 그러면 제품 보증 비용은 얘가 비용이야. 3만 원 대답하면 돼. 비용은 3만 원밖에 발생 안 한 거야. 충당부채 잔액은 얼마냐? 그럼 충당부채는 얼마야?
현재 남아있는 거, 보증수리 해줘야 될 거. 얼마 남아있어? 12,500원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남아있는 거 맞지? 지난번에 넘어온 것도 다 남아있잖아. 그럼 이것도 남아있고 이것도 남아있으니까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얼마야? 25,000원이 되는 거지.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해서. 알았어요? 25,000원. 그게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25,000원, 보증 비용은 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요령입니다. 이거 봐세요. 요령이야. 자, 제일 먼저 충당 부채를 물어보면 어떤 금액으로 해야 돼? 전체 금액으로 하는 거야. 무슨 금액으로 한다고요? 전체 금액 갖고 하는 거야. 그럼 전체 매출액이 얼마야? 80만 원, 2년간 80만 원이죠? 그럼 80만 원 곱하기 몇 퍼센트 해줘야 돼? 6% 해줘야 되잖아. 6%.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냐면 4만 8천 원만큼 보증비용이 전체가 생긴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 보증비용 지출액이 나왔지. 그 지출했다는 얘기는 보증 수리를 해줬다는 거야. 그러면 2년 동안 얼마 해줬어? 2만 3천 원. 그래서 2만 3천 원을 빼면 얼마 나와? 2만 5천 원. 요게 충당 부채 잔액이 되는 거야. 요게 부채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자, 충당 부채는 이렇게 하는 거고 보증 비용은 어떻게 구하나요? 보증 비용은 단기 것만 가지고 하는 거야. 뭐만 가지고 한다고요? 단기분만 가지고 하는 거야. 보증 비용이니까. 알았어요? 보증 비용은 단기 것만 갖고 하는 거야. 그럼 단기가 언제가 단기야? 2001년이야? 2002년이야? 2002년이잖아. 그럼 2002년에 매출 얼마 냈어? 50만 원 곱하기 몇 퍼센트? 6%. 금액 얼마? 3만 원. 끝. 이게 보증 비용이야. 이게 보증 비용이라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 알겠어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문제 9번을 보세요. 9번. 9번입니다. 9번에 자, 한국은 제품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품 보증 비용, 보증 기간은 2년이라 했어요. 추정하고 있다. 3%라 했죠? 2001년 매출과 실제 보증 청구로 인한 보증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 자, 박스 보세요. 2001년에 매출된 게 얼마 있어요? 60만 원 매출했죠? 예? 2001년에 60만 원 매출한 거야. 보세요. 여기가 2001년이야. 여기가 2002년이고. 60만 원 매출을 했어. 60만 원 매출했는데 자, 몇 퍼센트 해줘야 돼? 3%니까 얼마야? 18,000원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출된 건 얼마 지출했어요? 지출한 건 2만 원이에요? 2001년도에 얼마 지출했어? 14,000원. 그럼 14,000원 빼야지? 그럼 남은 건 얼마 남았어? 4,000원. 요 4,000원 남은 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세요? 근데 다음 연도 2002년에는 매출된 게 하나도 없잖아. 2001년에만 팔았잖아. 그지? 근데 2002년에 지금 지출된 건 얼마 지출했어? 얼마 지출했다고요? 생각해봐. 4,000원 잔액이 있는데 6,000원 지출했으니까 돈이 추가로 지출됐죠? 마이너스 2,000원 됐죠? 이때 마이너스 2,000원이 비용이 생긴 거야. 충당부채 잔액은 다 쓴 거지. 없지. 그래서 2002년에 충당부채 잔액은 없고 충당부채 비용은 얼마야? 2,000원 추가 설정한 거야. 이게 추가로 나온 거야. 이게. 그래서 충당부채는 없고 제품 보증비는 2,000원이다. 답은 1번이에요. 됐죠? 2001년과 2000을 연결하는 거야 이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전체 갖고 한다면 어떻게 해? 60만 원에 3% 하면 18,000원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얼마 썼어 지금? 얼마를 지출했어? 2만 원 지출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2,000원 되잖아. 맞아? 그럼 마이너스 2,000원 됐으니까 추가 비용이 더 생긴 거지? 그러니까 비용은 2,000원 생긴 거고 충당부채 잔액은 다 썼으니까 하나도 없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것도. 자, 넘어가서 어디를 보냐면 조제 410쪽 410쪽에 몇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자, 9번입니다. 9번. 410쪽에 9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한국은 모든 판매에 대해서 2년간 제품 보증을 제공한다. 자, 추정되는 제품 보증 비용은 판매한 연도에 2%, 다음 연도에는 4%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팔면 몇 퍼센트의 보증 비용을 설정해야 돼? 6%만큼 보증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됐죠? 자, 모든 판매는 신용 매출이고 제품 보증 비용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다. 회계연도 다음 같다. 자, 밑에 보니까 뭐를 물어봤어? 2차 연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제품 보증 비용을 물어봤죠? 우리 비용을 물어보면 어떡한다 그랬어? 비용을 물어보면 단기 것만 본다 그랬잖아. 비용은 단기 것만 보는 거야. 그럼 단기가 2차 연도가 단기지? 자, 얼마나치 팔았어요? 75만 원 매출 곱하기 몇 퍼센트? 6%. 얼마? 4만 5천 원. 끝. 이게 답이야. 제품 보증 비용은 4만 5천 원이 답이야. 알았죠? 여기서 제품 보증 지출된 거 빼면 안 돼. 그냥 요게 설정한 금액이 이게 보증 비용이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럼 만약에 제품 보증 충당 부채를 물어보면 이건 비용이고 충당 부채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부채 물어보면. 부채 물어보면 전체 금액 다 갖고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전체 금액 갖고 해봐. 매출이 다 얼마야? 135만 원. 135만 원 곱하기 몇 퍼센트? 6%. 자, 그럼 얼마야? 6, 1, 8, 30, 8만 천 원이죠? 그럼 2년 동안 8만 천 원 부채가 생겼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를 지출했어요? 네, 5만 2천 원 지출이니까 5만 2천 원 빼면 되지. 그러면 얼마? 2만 9천 원. 요게 부채가 되는 거야. 부채는 전체 금액을 갖고 하고 비용은 해당 연도 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자, 10번. 10번입니다. 자, 대안은 2001년 7월 1일에 제품 A 제품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자, 이 제품은 1년 동안 제품의 하자를 보증하며 과거 경험에 의하면 보증 기간 중에 10%의 보증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됐어요? 그럼 10만 원에 10%니까 얼마 추정한 거야? 만 원. 그럼 보증 비용이 만 원 생긴 거예요? 그럼 보증 비용은 얼마야? 그럼 만 원 그럼 되는 거야. 보증 비용은 만 원이라고. 자, 그런데 2001년에는 보증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002년 6월 말 현재 보증 비용 얼마를 발생했어? 만 원 중에 6천 원만큼 발생을 했지. 그럼 6천 원 해줬겠지. 그럼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아있어? 4천 원 남아있어. 근데 결산일 2002년 12월 말 계상해야 될 충당부채 환입액은 얼마냐 그랬죠? 그럼 남아있는 거는 환입시키는 거란 말이야. 알았어요? 얼마? 4천 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7월 1일 날 매출을 했잖아요. 1년이니까 그 다음 연도 언제까지 해준 거야? 6월 말까지. 여기가 12월 31일이니까. 근데 지금 결산이 12월 31일이잖아. 맞아? 여기서 지금 얼마가 발생했냐면 6천 원이 발생했지. 만 원이 발생했지. 10만 원에 10%니까 여기서 보증 비용이 만 원 생겼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가서 얼마가 지출됐어 지금? 6천 원 지출됐으니까 얼마 남았어? 남아있는 게 지금 4천 원 남았잖아. 그럼 이 4천 원 남은 거는 여기까지만 보증 비용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6월 말 이후에는 보증 수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남은 것은 수익으로 환원해 주는 거야. 이거를 충당부채 환입이라 그래. 환입. 그래서 4천 원만큼 충당부채 환입이 생기는 거예요. 자, 11번.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11번. 자, 이거는 이런 문제가 아니야. 충당부채를 우리가 분석하는 거야. 자, 2001년 대안과 관련된 자료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로 금액으로 오른 거. 충당부채는 확실한 거고 우발부채는 조금 미심쩍은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첫 번째. 2001년 초 제품보증 충당부채는 없었으며 2001년 말에, 초에는 없었지만 말에 향후 보증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가 2만 원 있다. 그럼 2만 원 충당부채가 있는 거야. 동그라미. 이거 충당부채예요. 두 번째, 대안은 특허권 침해 소송의 피고로 계류되었다. 어떤 놈이 우리한테 소송을 걸었다는 거야. 자기 특허권을 뭐 침해했다고. 자, 그래서 패소 시에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액은 얼마다? 3만 원. 금액은 3만 원으로 정해졌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왔어? 패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건 우발부채가 되는 거야. 패소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게 충당부채가 되는 거고. 패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니까 우발부채가 된 겁니다. 자, 우발부채가 3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 밑에 거. 기말 현재 매출 채권에 대한 손실 충당금을 2만 원 계상했대. 이건 충당부채 아니야. 손실 충당금 이거는 충당부채가 아니라고. 이건 부채가 아니야. 손실 충당금은 자산에 대한 평가 계정이지 부채 계정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X. X.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유형자산의 내용 뉴스가 종료된 후 뭐예요? 복구 공사 비용으로 추정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 금액이 얼마다? 5만 원. 이거는 복구 충당부채. 이거 충당부채 맞아요. 이거는 복구 충당부채야. 그럼 충당부채가 얼마야? 7만 원이지. 2만 원하고 5만 원. 우발부채는 얼마야? 우발부채는 3만 원이죠. 그 답은 몇 번이야? 네, 4번.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409쪽입니다. 409쪽에 7번입니다. 7번. 409쪽에 7번이에요. 자, 2018년 12월 31일 한국에서 발생한 거래가 다음과 같을 때 2018년 재무상태표에 부채에 포함될 금액, 부채에 포함될 금액은 얼마냐 이거예요. 부채. 자, 봅니다. 제품 보증에 대한 충당부채 1,000원을 설정했다. 이거 부채지? 1,000원 동그라미 치고 사무실을 임대하고 12개월분 임대료 2,000원을 미리 받았다. 미리 받았으니까 뭐야? 선수 임대료거든. 이거 부채야. 미리 받았으니까 아직 날짜가 안 됐는데 미리 받은 거죠? 그럼 남의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이거 남의 돈이니까 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채예요. 선수 임대료 부채야. 자, 동그라미 2,000원. 세 번째, 거래처로부터 원재료 1,000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이것도 부채지. 외상 매입금. 부채. 그 다음 마지막 공장 확장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보통주를 발행하였다. 보통주, 주식을 발행하면 부채 아니야. 주식을 발행하는 건 자본이야, 자본. 자, 그럼 부채는 얼마예요? 부채 다 더하면 4,000원인가? 네, 4,000원. 자, 8번. 8번에 자, 다음은 2001년 초에 설립된 대전의 당기 중에 발생한 거래의 기말 상황이다. 자, 박스 밑에 봐요. 대전에 금융부채를 물어봤죠? 금융부채는 뭘로 갚아야 되는 거야? 금융부채는 돈으로 갚을 거죠?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 선세충실 지우면 되는 거야?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선세충실 지우면 되는 거야. 자, 3월 1일 은행으로부터 현금 100원을 차입했대. 그럼 이거 돈으로 갚아야지? 그게 금융부채야. 동그라미. 1,000원 동그라미, 100원 동그라미. 그 다음 자, 거래처 A에게 내년 초에 신제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미리 현금 50원을 수령했대. 그럼 계약금 미리 받은 거잖아. 이거는 선수금이니까 이건 비금융이지. X. 금융부채 아니야 이거? 비금융부채야. 그 다음 7월 1일 거래처 B에게 재고자산 매입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했잖아. 그럼 어음 발행했으니까 이거 나중에 돈 갚아야죠? 이거 금융부채야. 매입 채무야. 어음은 지급어음. 금융부채고 돈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자, 11월 1일 거래처 C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했대. 돈 빌리면서 어음 발행했으니까 돈 갚아야 되잖아. 이것도 금융부채야. 이거 차입금이야. 그냥 단기 차입금이야. 금융부채. 그 다음 12월 1일 사무용 비품을 구입했대. 얼마? 500원. 근데 대금 중 100원은 어음을 발행했고 나머지는 5개월 후에 주기로 했대. 어음 발행한 것도 돈으로 갚아야 되고 5개월 뒤에 돈으로 갚아야죠. 그러니까 둘 다 대금 안 줬으니까 다 미지급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돈으로 갚아야 되니까 금융부채가 됩니다. 그럼 다 더해 주는 거야. 4월 1일 것만 금융부채가 아니야.
자, 그럼 얼마 나오는지 빨리 계산해 봐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사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채는 중요하죠. 사채는 우리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죠. 399쪽이네요. 그죠? 근데 이거 설명을 먼저 다 들으셔야 돼요. 계산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계산 문제는 사발면만 그리면 돼. 사발면만 잘 그리면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언제 금융자산에서 상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 배웠죠? 그때 우리가 많이 풀어봤거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자, 사채는 금융부채고 돈으로 갚아야 되죠. 그리고 비금융부채에 속해요. 그리고 얘는 항상 상각후 원가로 측정을 해야 돼. 측정은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거야. 여기서 상각후 원가란 나중에 이제 사채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사채를 계산할 때는 제일 먼저 발행 가격을 구해야 되는데 사채 발행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라고 하면 사채 발행 가격은 액면 금액에다가 뭘 곱해? 단일 금액의 현가계수. 그럼 이게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가 되고 액면 이자, 이자는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주지 분할해서 주는 거지. 그죠? 이건 분할된 거야. 그래서 얘는 연금, 정상연금 현가계수를 곱해. 그럼 이게 현재 가치가 돼. 이자에 대한 현재 가치가 나와. 그래서 발행 가격은 요 두 개를 더한 게 발행 가격이에요. 됐죠? 예, 요건 이제 좀 이따 정리할 거예요. 발행하는 방법.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액면 발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액면 발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액면 금액으로 발행하는 거야.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발행해요. 차변 대변의 차이가 안 생겨요. 액면 발행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을 때, 액면 이자율이 10%인데 시장 이자율도 10%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금액을 그냥 액면 발행을 합니다. 그럼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 사채는 항상 액면 금액이야. 이게 100원이 액면이야. 돈도 얼마 받아? 100원 받아. 그렇게 차대변이 안 생겨. 아무것도 안 생겨.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없어 이건. 알았죠? 이렇게 발행하는 거야. 이 사채는 부채야. 알았죠? 이거 비유동 부채고 현금 받은 거 이게 액면 발행인 거야. 두 번째, 할인 발행.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는 거의 할인 발행이 많이 나와요. 할인 발행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할인 발행이란 뭐예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액면 이자율이 낮은 거예요.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을 때. 무슨 말이냐? 액면 이자율은 10%인데 지금 시장 이자율은 12%라는 거야. 그럼 얘가 낮지? 낮으니까 뭐야? 낮으니까 할인이야. 항상 액면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할인 발행하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러면 분개할 때 어떻게 돼요? 분개는 대변의 사채는 100원이야. 근데 돈은 90원밖에 안 받았어.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10원 싸게 발행했죠? 이때 10원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뭐라고 한다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됐어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여기다 밑줄 치고 적습니다.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쓰셔야 돼요. 쓸 자리가 없으면 알아서 쓰세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감적, 사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사채의 뭐라고요?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여기서 차감적이라는 얘기는 뺀다는 거야. 사채 금액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죠. 보세요. 사채 금액은 지금 100원이죠? 사채는 액면이 100원이잖아요. 예?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 있어? 지금 10원 있지? 이거 10원을 빼는 거야. 요 가로는 빼는 거야. 빼기야. 요 가로가 뭐라고요? 빼기를 뜻하는 거야. 그럼 100원에서 10원을 빼면 얼마? 90원. 이게 사채의 장부 금액이 되는 거야. 이걸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 그래. 두 번째. 상환 기간 동안 상각하여
상환 기간 동안 상각하여 이자 비용에 가산한다. 이자 비용에 가산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면 결국 어떻게 된다?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 돈을 덜 받았으니까. 이게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할증 발행이야.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을 때. 자, 액면 이자율이 뭐보다 높다? 시장 이자율보다 높다. 그러니까 액면 이자율은 10%인데 지금 시장 이자율은 9%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액면 이자율은 뭐냐? 액면 이자율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발행하는 회사가 주는 게 액면 이자율이야.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표시 이자율이라고 돼. 무슨 이자율? 이걸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하고, 시장 이자율을 우리는 유효 이자율이라고 돼. 유효 이자율. 시장 이자율을 뭐라 한다고요? 유효 이자율이라고도 하고.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분개를 하게 되면 대변의 사채는 100원이야. 사채는 무조건 액면 금액을 쓰는 거라. 알았죠? 근데 돈은 얼마를 받아? 돈은 110원을 받았어. 그럼 액면 금액보다 돈을 더 받았잖아요. 얼마 더 받았어요? 10원. 여기 뭐가 생겨? 여기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다시 뭐라고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10원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 차별과 같지. 자, 그럼 여기다 밑줄 치고 또 적어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자, 동그라미 1.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부가적 평가 계정이다. 부가적이다. 부가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더하는 거라는 얘기야. 부가적.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사채가 지금 액면이 100원인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다? 얼마? 10원. 그럼 이건 더하는 거야. 얼마? 110원. 이게 장부 금액이 되는 거야. 부가적은 더하는 거야. 차감적은 빼는 거고. 알았어요? 자, 두 번째 얘는 상환 기간 동안, 상환 기간이 3년이면 3년 동안, 상환 기간 동안 상각하여 이자 비용에서 차감한다. 이자 비용에서 뺀다는 얘기죠. 그게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감은 좋은 거야. 할인 발행 차감은 나쁜 거고 돈 덜 받은 거니까. 할증 발행 차감은 돈을 더 많이 받은 거니까 좋은 거다. 이자 비용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채 발행비에 대한 효과. 우리 사채 발행비는요, 보세요. 여기 쳐도 사채 발행비가 뭔지 알죠? 사채를 발행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이 사채 발행비는 별도의 회계 처리를 안 합니다.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사채 발행비가 나오면 이 사채 발행비는 발행 가격에서 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봐요. 할인 발행을 했다. 근데 사채 발행비가 예를 들어서 5원 들어갔다 그래봐. 사채 발행비 얼마 들어갔다고요? 5원 들어간 거야? 그럼 5원을 어디서 빼버려? 여기서 빼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 돼? 85원 되지. 5원 빼버리면. 그럼 얘가 얼마 돼? 15원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면 사채 발행 가격에서 뺀다. 만약에 할증 발행이라면 어떻게 돼? 할증 발행이면 얘로 5원 빼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 돼? 105원. 그럼 얘가 얼마 돼? 5원.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야 105원 이렇게 되잖아. 5원을 여기서 빼는 거니까. 됐죠? 사채 발행비는 발행 가격에서 차감하고 이자 비용과 유효 이자율을 증가시켜요. 사채 발행비로 인해서 이자 비용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유효 이자율이 증가돼. 유효 이자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자 지급이야. 사채 이자 지급.
사채이자 지급은 매년 지급해야 되죠? 예? 사채이자는 매년 지급합니다. 우리 사채이자는 항상 유효이자율법만 적용합니다. 뭐만 적용한다고요? 유효이자율법. 이자는 유효이자율법만 적용한다. 그게 정액법은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사채이자는 항상 유효이자율법만 적용하고 상각후 원가로 측정한다. 그럼 여기 유효이자율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장부금액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하면 이자 비용이 나오고 액면금액에다가 액면이자율, 표시이자율에 이게 그러면 이게 액면이자,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가 나와.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 유효이자가 예를 들어서 1,200원이다. 근데 액면이자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얼마 차이 나요? 200원 차이 나죠? 그 200원 차이 나는 걸 상각액이라는 거야. 차금 상각액. 그래서 유효이자가 1,200원이고 액면이자가 1,000원이면 상각액은 얼마가 돼? 200원이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고 액면이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자, 그다음 내려가서 이제 상환입니다. 이자 지급 분계. 이자 지급은 어떻게 분계하느냐? 이자를 지급하면 차변의 이자 비용. 차변의 이자 비용은 120원. 근데 대변의 현금은 얼마를 지급한 거야? 100원밖에 안 줬다고. 그러면 얼마 차이 났어? 20원 차이 났죠? 요 20원 차이를 뭐라 그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한 거야. 그래서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0원 이렇게 분계하는 거야. 요 분계도 안 변해. 금액만 달라지지 분계 자체는 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상환이에요. 상환. 사채 상환. 상환은 갚는 거죠? 상환은 갚는 거야. 갚는 걸 상환 그래요. 원래는 사채는 언제 상환해요? 만기 때 상환해야 되죠? 근데 만기가 되기 전에 미리 상환하는 경우가 있어. 매입 상환을 한다고. 그래서 상환할 때는 보세요. 상환하는 시점에 장부 금액과 상환 금액의 차액을 상환 손익으로 인식해. 무슨 말이냐면 자, 요 시점에서 사채를 상환한다. 장부 금액은 1,000원이다. 그런데 내가 상환하는 금액은 1,200원이다. 그럼 내가 돈을 200원 더 줬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상환 손실이 200원 발생하는 거예요. 거꾸로 1,000원짜리를 내가 900원만 갚았다. 상환 금액은 900원이다. 그럼 이거는 덜 갚았잖아. 그럼 이때는 뭐가 생기는 거야? 이익이 생기는 거야, 100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상환하는 시점에서의 장부 금액과 상환 금액의 차이를 상환 손익으로 하면 된다. 자, 두 번째, 상환 시점의 이자율. 여기가 상환 시점이죠. 상환 시점의 이자율이 15%야. 이 시점에 지금 이자율이 15%야. 그런데 발행 당시 이자율은 여기서 발행했잖아. 발행했을 때 당시 이자율은 10%야. 이해가세요? 내가 발행할 때는 10%인데 지금은 1년 지나 2년 지났을 때 15%라는 거야. 그러면 상환 당시 이자율이 높죠. 그죠? 그럼 이때는 상환 이익이 생기게 돼요. 이때는 상환 이익이 생긴다. 반대로 상환 시점의 시장 이자율이 발행 당시 시장일보다 낮으면 무슨 말이냐? 여기는 10%인데 지금 여기는 9%다. 그럼 낮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채 상환 손실이 생긴다. 알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손실 생기는 거야. 낮으니까. 알았죠? 현재 시장 이자율이 낮으면 손실, 높으면 이익이야. 알았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 봐봐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채를 발행했을 때는 10%지. 그러면 이때 당시에 우리 사채를 산 사람들은 매년 몇 퍼센트 이자 받아? 매년 10% 이자 받잖아. 매년 10%. 매년 10% 받잖아. 근데 지금 이자율이 몇 퍼센트야? 지금 투자하면 15% 이자 받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투자처를 옮기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2년 전에 10%인데 얘는 끝날 때까지 10% 주잖아. 근데 지금 1년, 2년 지났을 때 15%로 이자율이 올라갔다면 지금 투자한 것을 어떻게 해약하고 팔고 이쪽으로 옮겨 탈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너도 나도 다 팔라고 내놓을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그럼 너도 나도 다 판다고 하면 사채 물량이, 매도 물량이 쌓여 안 쌓여? 매도 물량이 쌓이면 가격이 싸죠, 비싸죠? 싸지지. 그러니까 그때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이때
사채를 매입해서 상환해 버리는 거야. 그럼 이익이 생긴다는 거야. 싸게 산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근데 거꾸로 봐. 내가 맨 처음에 발행할 때는 10% 이자를 준다고. 근데 지금 9%야. 그럼 이때 투자한 사람들이 이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을까 팔까? 안 팔겠지. 이자가 비싼데 뭐 하려고 파냐? 지금 9%인데. 그러면 시장의 사채 물량이 매도 물량이 안 나오잖아. 매도 물량이 없죠? 그럼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사채를 매입해서 상환해야 되는데 매도 물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비싸게 사채를 사서 갚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야, 이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상환했을 때 분괴는 어떻게 되냐? 상환 시 분괴는 갚았죠? 갚았으니까 차변에 사채 금액은 항상 액면 금액이야. 대변에는 현금. 됐어요? 얼마 차이 났어? 20원 차이 났죠? 20원 차이 나는 게 뭐야? 손실이죠? 그래서 차변에는 뭐예요? 사채 상환 손실 2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덜 갚았다면 사채 상환 이익이 나오는 거죠. 이해 갔어요? 사채 상환 이익이 나오는 거야.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잠깐 요걸 가지고 문제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쳐다보세요. 자, 여기 쳐다봐야 돼. 이제 이거는 이론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돼. 자꾸만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계산 문제는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야 되거든. 자, 우선 사채가 나오면 어떻게 해? 사채가 나오면 사발면 그리라 그랬죠? 그럼 사발면 처음 들어본 사람 있잖아요. 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 이 앞에 강의 중에 금융자산 2라는 부분이 있어. 2에 보면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설명한 게 있어요. 자, 거기가 설명을 다 해놨어. 다시 한번 할 거야 내가. 보세요. 여기 쳐다봐요. 사채는 사발면을 그려라 그랬지. 사채가 나오면 뭘 그려라? 사발면을 그려라. 그럼 사발면은 어떻게 되냐? 이 사는 사채란 뜻이고 사채의 사야 발은 발행 가격이란 뜻이야. 발행 가격. 발행 가격의 발이야. 면은 액면 가격. 면은 무슨 가격? 액면 가격. 그래서 사발면 그런 거야.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게 사야. 이게 사야. 발면 이게 사발면이라고. 그럼 여기가 무슨 가격이야? 발행 가격이고 여기는 액면 가격을 쓰는 거야. 알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액면은 10,000원이라고 쳐요. 액면은 얼마라고요? 10,000원. 이자율은 10%라고 쳐요. 기간은 3년이에요. 그러면 1년에 이자를 얼마 준다는 거야? 10%니까 1년에 이자는 1,000원씩 주겠다는 거야. 이 1,000원씩 지급하는 게 이게 액면 이자율이라고.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 그럼 이게 액면 이자율이 매년 1,000원씩 지급하는 거. 이건 안 변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3년 동안 지급하는 돈이 얼마가 돼? 1,000원, 1,000원, 1,000원하고 액면 10,000원이지.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 13,000원 줄 테니까 나한테 지금 얼마만 줘라? 9,600원만 보내줘라 이 소리야. 얼마만 달라? 9,600원만 달라 이 소리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9,600원이 발행 가격이라고. 그럼 이 9,600원은 어떻게 계산한 거냐? 이렇게 계산한 거야. 액면 금액 10,000원, 10,000원에다가 곱하기 현가 개수를 곱한 거야. 10,000원 곱하기 현가 개수. 됐어요? 했더니 7,400원이 나왔다는 거야. 얼마 나왔다고요? 이거 곱했더니 7,400원 나왔다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액면 이자. 이자는 1,000원, 1,000원, 1,000원이잖아. 그죠? 이때 액면 이자는 1,000원이니까 이거 분할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할됐으니까 이거는 연금 현가 개수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1,000원 곱하기 연금 현가 개수를 곱해. 그럼 이게 2.4야. 그럼 2,400원 나오잖아. 2,200원. 됐어요? 그럼 요거 7,400원하고 2,200원을 더하면 얼마가 돼? 9,600원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그럼 여기 이자가 12%라 그래봐. 몇 퍼센트? 12%. 그럼 이게 유효이자라고. 이게 시장이자율이야.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이 12%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거 곱하면 얼마야? 한번 곱해봐. 9,600원 곱하기 12%. 1,196? 52? 1,152원.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실제로 줘야 될 이자는 1152원을 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얼마를 준 거야? 1000원밖에 안 줬거든. 그게 얼마를 덜 줬어? 152원. 이 152원이 사채할인반이 차금이라고. 요게 유효이자에서 액면이자를 빼면 요게 사채할인반이 차금이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내가 갚아야 될 게 9,600원이지. 9,600원에다 들린 거 이거 나중에 만기 때 같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얼마가 돼? 9,700 요거 두 개 더하는 거야? 얼마야? 9,752원이 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상가액이라고 하거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상가액이야. 상가액. 차금 상가액.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각 후의 원가다 하는 거. 이건 그냥 원가고 이거는 상각 후 원가. 이걸 장부금액이라고 한다고. 됐어요? 그럼 여기서 또 다음 연도 이자 줄 때는 여기서 또 10%, 12%를 또 주면 돼. 또 곱해봐. 9752 곱하기 12%. 70원. 그러면 170원 차이 나죠? 요게 또 상가액이야? 그럼 여기 금액이 얼마가 돼? 이거 더하면 9,922원? 맞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10,000원이 되는 거라고. 그러고 이제 상환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자, 우리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문제를 풀겠습니다. 요거에 관한 문제를 좀 쉬었다가. 네. 자, 잠깐 쉬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